안녕하세요. 요즘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집이나 학교, 회사에서 공기청정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왠지 더러워진 집 공기가 정화되는 것 같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해줍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사람 가까이 두고 생활하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 공기청정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집안 여기저기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를 많이 사용하시고 계실 텐데요.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나 노인분들 집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전제품이 되어버렸죠. 공기가 안 좋으면 알아서 작동되고 안심이 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공기청정기가 배치된 곳은 사람이 주로 많이 다니는 공간에다가 배치를 많이 합니다. 소파 옆이나 침대 옆에 놓으며 직접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방향도 사람 쪽으로 놓기도 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환기를 못 시키고 켜두고 자기도 하니까요. 아무래도 바로 옆에 있는 게 조금 더 빨리 정화된 공기를 마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인데요. 광고에서도 익숙하게 본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공기청정기, 심지어 바로 옆에서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고 보여지며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별 생각 없이 옆에 뒀던 공기청정기가 신선한 공기가 아닌 독이 든 공기일 수도 있다는 점. 공기청정기의 대부분의 제품들은 오염물질을 밑으로 흡입하여 위로 내보내는 형태입니다. 실내에 오염된 공기,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강력하게 팬으로 빨아들여 필터를 통해 미세한 먼지를 걸러내고 신선한 공기를 내보내주는 원리인데요. 특정한 오염이 없는 상태에선 지속해서 가동하는 건 큰 문제가 없지만 조리하거나 사람들이 움직이며 활동이 일어날 때는 강력하게 공기를 흡입하다 보니까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오염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집안에서 고등어를 구워봤더니 공기청정기에 주변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올라가더니 청정기를 켜기 전 수치의 1배나 가까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방 안의 스모그를 이용해 공기의 흐름을 살펴보았더니 가동된 공기청정기 옆에 있는 침대와 소파엔 흰 스모가 보이며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의 입과 코로 스모그가 빨려 들어가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 환경보건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보통 1m에서 1.5m에 부유하고 다니는데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다 흡입구로 내려와 사람들이 흡입하게 된다. 이건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주로 교실의 앞이나 뒤에 공기청정기를 배치하는데요. 공기청정기와의 거리가 먼 자리는 30분이 지나니 미세먼지 농도가 현저히 떨어지지만 주변 자리는 1시간이 지나도 높은 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정기를 뒤에 놓으면 뒤에 있는 학생들한테, 또 앞에 놓으면 앞에 있는 학생들한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치 위치가 중요한데도 청정기 사용 설명서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광고 영상에서는 사람 근처에 두고 사용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두고 생활하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생각에 켜놓고 자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 나쁜 공기가 머리맡으로 다 빨려들어 흡입했다는 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오히려 먼지를 모아서 마신 거와 같은 거였네요. 그렇다면 공기청정기 도대체 어디에 놓아야 하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정화된 공기는 원거리로 배출되는데요. 즉 공기청정기는 먼 곳부터 정화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최소한 3m에서 5m 떨어진 곳이나 가능한 사람이 많이 활동하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며, 공기청정기는 원거리까지 이동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너무 근거리에서 쓰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은 먼지를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필터를 수시로 확인해 교체 시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교체 시기가 늦어지면 필터에 낀 미세먼지나 세균이 다 다시 밖으로 방출되며 특히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실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공기청정기는 만능이 아닙니다. 그냥 먼지 제거만 가능할 뿐이며 먼지를 줄이는 직진 장치에 가깝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필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환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공기청정기라는 게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실제로는 먼지 청정기. 물리적으로 먼지만 걸러내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기체 성분의 화학물질은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비롯해 포름, 알데히드,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데요. 대부분의 공기청정기가 이산화탄소 수치는 낮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5시간 내내 작동시켜도 5분 환기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하지만 환기가 어려운 날도 있어요. 바로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인데요. 그런 날이면 창문을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전문가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순간적으로 짧게 환기시키는 게 안 시키는 것보다 좋다. 바깥 공기가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환기하는 게 좋다. 외부 미세먼지보다 실내 공기 질이 더 나쁜 경우가 훨씬 많다. 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대기오염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낸 것은 바로 실내에 오염된 공기라는 것. 그러니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맞바람으로 딱 5분만 환기를 시켜주어도 실내 먼지 수치는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주세요. 공기청정기는 필요하지만 단지 사용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 관리 또는 배치를 잘못하면 오히려 공기청정기 때문에 독이 되어 내 몸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 바른 사용법으로 독이 아닌 약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손잡TV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